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들을 19일에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의료 갈등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권동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토론이 진행이 됐고 두 분께서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도 있고 다양한 평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예.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부터 쭉 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쾌도난마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전화를 하루 동안에 100통을 돌려서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리스 후보가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당내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빨리 수습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저력이 이번 TV 토론에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토론회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과의 노출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번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선 토론에 대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토론 시작 때부터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악수를 청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인 제스처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의 그런 화를 돋구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주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아마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 후보가 더 잘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판정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슈 태그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태그 야당 특검법 단독 처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고요. 자, 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좀 갈등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오늘 이제 신속하게 강행 처리를 해버렸는데 아무리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 야당이 추석 밥상에 정쟁거리를 좀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자 추천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그 추천이랑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야당이 결국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공천 개입처럼 실체가 없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이거를 추석 전에 어떻게든 부정적 의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지역화폐법 이것도 역시 지금 25만 원 지원법의 연장선인데 예. 제가 봤을 때. 나라 국관을 이용해서 인심을 쓰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거부권이 거의 뻔한데 이거를 지금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심사도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오늘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석에 어떻게든 이거를 좀 이슈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추석 밥상에 좀 이슈를 올리려는 야당의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내용들이 공유가 됐고 공감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범들은 다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번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의 경우에도 최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법의 필요성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충분히 논의되었고 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된 이 법안들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끝나고 나서 19일에 하자고 했어요. 좀 야당 안에서도 비판적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야 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핑계로 어떻게 보면 이유로 해서 지금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은 좀 어떻게 할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법안 자체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논의되고 숙의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이 의료협의체에 방점을 둔 것은 좀 평가할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지금 처리를 무한정 미룬 것도 아니고 예. 19일까지 좀 합의를 해라 의사 일정을 이렇게 양당에 공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추석 끝나면 이제 해결하겠다. 어쨌든 또 강행 처리는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사실 이번에 의료협의체 같은 경우에 예. 우리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 야당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번에 어정쩡하게 일단 먼저 하긴 했지만 19일 어차피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제가 떠올린 거는 국회의장 선거 당시에 어쨌든 그때 또 마지막에 명신 경쟁에 또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결국 당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좀 자유롭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 외교 경제 여러 분야에서 여야가 공방이 좀 오고 갔는데요. 그중에서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둘러싸고 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일본 총리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총리는 모욕하지 말라 외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런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분들 굉장히 좀 한가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가롭다. 예,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북중러 이렇게 밀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또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공조가 또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이고 국익 중심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진짜 혈세 낭비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까지 안 들었는데 이분들도 진짜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다 바쁜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정부를 견제하고 이분들을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숙제를 던져야 돼요. 중요한 숙제를 던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또 조롱하고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이건 정말 좀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오늘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여당에서는 반일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파면 건의를 하기도 했죠.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된 대일 문제만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국무총리를 국회에 불러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한 것뿐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 어땠습니까?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에는 사도광선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전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있고요. 그리고 김태효 차장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뉴라이트,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란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엔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전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하는 각종 역사 기관에 뉴라이트 관련자 분들이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지금 야당 의원들은 지금 한덕수 총리를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태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여야 의정 협의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도 어느 정도 앞선 질문에서도 언급해 주셨고 오원식 의장이 19일로 정한 것 역시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좀 집중하자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는 야당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그 특검법이나 이런 걸 처리를 좀 뒤로 미루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금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걸 미루자, 차라리 그 정도까지 갔었으면 하는 게 어떨까, 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 25년도에 수시 전형 부분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좀 거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예.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의료계랑 똑같은 요구 조건을 선행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약간 원래의 그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야당의 태도에 대한 다소 아쉬움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의료 대란의 발생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이죠. 야당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예.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자체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지사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떠한 의제도 모든 걸 올려놓고 토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인데 과연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의료계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과연 합리적인 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이 문제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 이 협의체에서 정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을 밝혀주신다면 의료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추석 연휴 전에도 협의체 구성이 완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 두지 않겠다고 한 부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출범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는데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의료계가 참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료계를 배제하고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겠죠. 정확히는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더라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의료계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25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수시 모집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장수생으로 표현되는 그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이번에 의대 수시 전형에 지원했다고 해요. 11대 1 벌써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최고치 수준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물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를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함께 의제로 삼고 논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의료계도 아마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의료계를 대화에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여당은 지금 일단 모든 걸 열려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마 노인 테이블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25년도에 어떤 전형부터 시작해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어떤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 지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감수할 부분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지금 또 너무 막바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감수할 것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좀 지금 여당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정부는 조금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예. 또 의료단체는 지금 조금 더 사명감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예. 어젠가요? 그 응급실 의료 블랙리스트 그거를 공개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커뮤니티에서 또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좀 경시하는 발언들이 좀 올라왔었다 이런 예.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대다수의 의사들의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 예.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정부는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나서면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님 근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가령 한 대표는 다 열어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추경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정원을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얼핏 보면 조금 다른 의견처럼도 보이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한 분은 현실을 좀 얘기를 한 부분 같고요. 예. 또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런 또 문제가 좀 있긴 하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 같고 한 대표는 협상을 위해서 그리고 논의를 위해서는 전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조금 방점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 협상 테이블에 놓이면은 이 부분 같이 섞여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어떤 입장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약간은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5년도 전형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 수석이 그냥 한 대표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정도로 좀 발언을 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협의체 출범이 의료계 반응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근거를 갖춘 답을 의료계에서 내면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에게 너무 많은 걸 부담을 지워줘서는 과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숫자를 제시한 건 정부죠. 의료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 숫자를 제시하고 그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하라뇨. 지금 추석 응급실 대란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의료계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대통령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관이 딱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추석 전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순탄치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언제 열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석 전후로 가게 되면 또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적으로 사실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제가 이제 추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또 정치권도 모두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추석 전이라도 극적인 타결이 그러니까 시작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